안녕하세요. 곽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트럼프 미 행정부와 한국이 진행한 관세 협상에 대해서 AI의 한번 분석과 판단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구글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고요. 일단 어, 단순하게 이제 그 결과만을 보는 것보다는 일본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투자를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한번 얘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합의한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상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해서 누가 더 관세 협상을 잘했는지 점수로 환산해줘. 특히 경제 규모, 연계 손실, 주요 산업 관세율 변동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경제 영향 등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해서 누가 더 잘했는지 객관적인 숫자로 평가하고 싶어. 그래서 점수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숫자뿐만 아니라 좀 다른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영상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점수 결과가 대한민국 23.5점, 일본이 80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본이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라고 이제 이 AI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협상 평가가 일본의 전략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관세율 이면의 전략적 손익을 다각적으로 평가한 결과 일본이 더 우월한 협상 결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단기적 위기 회피에는 성공했으나 장기적 리스크를 떠안은 피로스의 승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제 일화인데요. 뭐 전쟁을 하다가 이겼는데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실이 너무 큰 거죠.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찜찜한 승리, 혹은 이제 승리를 했지만 손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를 있는데요. 지금 저희 그 관세 협상의 결과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재편이라고 좀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상 조건의 표면과 이면에 대해서도 얘가 이제 분석을 해줬는데요. 양국 모두 미국의 25% 관세 위협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5%로 이제 하겠다라고 말이 있었지만 둘 다 15%로 동일하게 이 관세율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준선의 비대칭성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년간의 FTA를 이제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일본은 아마 FTA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이제 생겨서 FTA가 사실상 이제 좀 폐기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것처럼 0%였던 FTA를 이제 지금 15%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점을 좀 상실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술적 선방이라고 해서 25% 관세 위협을 15%로 손실을 완화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 같은 관세율이지만 일본의 점수를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반대 극복.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5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GDP 대비 투자 부담으로 봤었을 때 대한민국에는 한 20% 가까이 지금 GDP 부담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3.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약 50%의 더 무거운 부담을 진 것으로 지금 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어, 더 일본이 높지만 GDP 대비 더 일본은 부담이 적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투자의 질적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제권이 부재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펀드 운용 및 수익의 90%가 귀속되고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투자 가능성이 있고 국부 유출 및 핵심 기술 이전 통로로 우려된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서도 얘가 분석을 했는데 통제권이 좀 부재되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투자한 그 금액은 정부 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 융자 보증이라고 해서 국가 차원의 구조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리스크 분산 및 관리 체계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더 크지만 GDP 대비 이 금액의 크기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느냐에서도 일본에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별 영향 및 전략 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양국 모두 15%의 관세를 확보했다. 그래서 그러나 일본은 높은 현지 생산 비중으로 관세 충격 흡수력이 더욱 우수하다. 아마 현지 생산,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충격 흡수력이 더 우수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양국 모두 50% 고율의 관세를 유지됐고 근본적인 관세 장벽 해결에는 실패하여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해서 이 철강은 애초부터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에 준하는 약속 확보했다. 양국 모두 핵심 기술 산업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성공을 했다. 라고 해서 여기는 둘 다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 시장이 열렸냐 안 열렸냐 이제 얘기가 좀 많은데 뭐 이거는 추후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나온 그 자료만으로 봤었을 때는 한국은 시장 방어에 성공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 성과라고 봤어요. 그리고 일본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며 전략적으로 양보했다.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는 쌀 시장을 개방을 안 한 것으로 얘가 이제 보고 좀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사실상 핵심 이런 산업들이나 다른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AI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뢰훼손과 미결제 청구서. 그래서 이 즉 미결제 청구서가 어떤 부분이 미결제 청구가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FTA 선례를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든 무역 협정에서 안정성이 약화돼 있고 한마디로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방위비라는 미결제 청구서, 관세 협상과 분리되어 향후 더 큰 증액 압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완결되지 않은 딜이라고 해서 추후에 방위비가 추가적으로 협상되게 되면 트럼프 정부에서도 방위비를 지금 굉장히 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마 조만간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관세 에너지 방위비 문제를 연기하여 포괄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방위비까지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무기 구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대응했고 미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그래서 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완결된 딜을 추구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 농업 개방과 무기 구매를 치렀지만 예측 가능한 결과를 확보했다. 즉 우리는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AI가 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불안정성이 높다라고 해서 리스크라고 잠재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평가 항목별 점수 비교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성과에서 80점, 90점. 그러니까 5가지 이제 항목으로 나눠놨거든요. 관세 협상 성과에서 80점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90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관세 협상 성과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이제 얘가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 이점을 보존했느냐, 즉 FTA 같은 것들을 잘 보존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마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점을 상당히 보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양보를 얼마나 부담된 것인가.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50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70점으로 일본이 조금 더 투자도 잘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리스크 관리도 이 40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90점, 그리고 방어적 성공 및 시장 보호에서는 우리는 일단 방어를 했다는 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어적으로 우리가 했던 건 이제 90점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점. 그래서 일본은 좀 더 시장을 개방을 했다라고 이제 얘가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개방을 해서 더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 4대 재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협상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인 협상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펀드 거버넌스 구축. 그래서 이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부 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투명하고 명확한 공동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금액만 나와 있고 아직 여태까지 기준이 명확하게 일본만큼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상 외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해서
정치,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전략적 협상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적으로 뭐 협상을 잘했다, 뭐 못했다 이제 얘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정치나 안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가지고 잘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4번은 경제 포트폴리오를 장악해야 된다라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심층 분석 보고서도 생성이 되는데 뭐 이거는 지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점수를 평균을 낸 게 아니라 얘가 좀 약간 가중치를 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3.5점, 일본 같은 경우에 80점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못했다기보다는 일본에 비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조금 이제 일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AI의 평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좀 마무리 안 된 그런 구체적인 협상 내용들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